이 지역이 결혼식 이후 몰랐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이 하늘건설 정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거요. 그날 결혼식은 신부가 사라져 무너졌는데요. 세상은 이상하게도 사라진 사람 대신 남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더라고요. 도대체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과받아야 할 사람인 이상철이 도망 신부의 아빠인 정 회장에게 사죄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상철은 왜 이 지역과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지금껏 숨기고 있었을까요? 사랑과 배신, 성공과 야망의 드라마, 화려한 날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옥래의 빈자리는 집 안공기부터 바꿔놨습니다. 조옥래가 떠난 뒤에 거실은 넓어졌는데요. 이상하게 숨은 더 막혔습니다. 김다정은 병실에 누워 있었고요. 의사는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칼처럼 들렸습니다. 이 지역은 장례식장과 병원을 오가느라 눈이 풀려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이상철은 누구보다 조용했습니다. 이상철은 울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 지역은 그런 이상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원망할 힘조차 없으면서도요. 이 지역은 스스로에게 계속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잘했다고 여태 큰 소리 쳤을까?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 지역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메시지 첫 줄이 이상하게 목을 잡았습니다. 정보아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왔어요. 꼭 만나고 싶어요.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이 지역은 손이 굳었습니다. 정보아는 한때 결혼식에서 사라진 사람이었고 그 뒤로는 연락조차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지역은 잠깐 망설였는데요. 그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이상철의 뒷모습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이 지역은 결국 카페로 갔습니다. 딱 10분만 듣고 돌아오자고 마음먹었는데요. 그런 다짐이 지켜진 적이 없더라고요. 정보아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고 얼굴이 많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웃지도 않았습니다. 이 지역이 먼저 묻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할 말이 있어요? 라고요. 정보아는 물컵을 만지작거리다가 이상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보아가 결혼식 망친 거 내가 맞아요라고 했는데요. 이 지역은 그 한마디에 숨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대신 변명해 주길 바랐던 마음이 그 순간 부끄러워졌거든요. 그런데 정보아의 다음 말이 더 아팠습니다. 근데 우리 아빠는 내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를 불렀어요. 이 지역은 눈을 깜빡였는데요. 말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정보아는 도망친 본인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이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화가 났던 건 맞아요. 근데 화가 난 방식이 이상했어요. 그 분노를 내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한테 쏟아냈거든요. 이 지역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상철이 누군가에게 호출당해 굽힌 적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낯설었으니까요. 정보아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는 겉으로는 소문만 줄이자고 했대요. 이 지역은 그 대목에서 처음엔 이해가 됐습니다. 하늘건설 같은 집안은 체면이 곧 사업이고 소문은 돈이니까요. 그런데 정보아는 고개를 젓습니다. 입단속을 부탁하는 척했대요. 근데 그건 부탁이 아니었어요. 당신 아버지 약점을 먼저 꺼냈다고 했어요. 이 지역은 그때부터 심장이 불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아가 말합니다. 예전에 협력사 관련 눈 감아준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지역은 순간적으로 그게 뭐가 문제야라는 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보아는 이 표정을 예상했다는 듯 더 찬찬히 설명합니다.
큰 비리도 아니고 회사도 알고 있었고 징계도 없이 넘어간 일이래요. 근데 아빠는 그걸 이제부터는 소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대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이지혁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작은 일이 소문이 되는 순간 사람 인생이 끊어진다는 걸 이지혁도 알거든요. 정보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다시 취업 못할 수도 있다라고. 그리고 더 잔인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당신 아들 이지혁이 건설업계 발 못 들이게 할 수도 있다라고요. 이지혁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아버지를 부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를 밟아 아들을 묶는 자리였더라고요. 정보하는 그 장면을 직접 본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들었고 그 말투까지 생생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그걸 자랑처럼 말했어요. 내가 그 집안 입단속 해놨다고요. 그 순간 정보하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보하는 자신이 도망친 결혼식 얘기보다 그 자랑이 더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내가 망친 결혼식인데 왜 당신 아버지가 대신 맞아야 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당장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기 전에 죄책감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이지혁은 이상철에게 어떤 말을 해왔는지 기억났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아버지는 늘 내 발목만 잡는다고. 그런 말들이 한 번에 목구멍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지혁은 물을 마셨는데요. 물맛이 안 났습니다. 정보하는 잠깐 망설이더니 더 깊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빠한테 사과하라고 했어요. 이상철 아저씨랑 이지혁 씨한테요. 이지혁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보아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정보아가 아빠가 체면상 그건 불가능이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나한테도 입 조심하라고 했어요. 내가 입 열면 너부터 끝이라고요. 이지혁은 그 대목에서 이 사태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늘건설 정 회장은 끝까지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정보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증거를 들고 왔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증거라는 단어는 언제나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정보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빠가 결혼을 밀어붙인 이유 중 하나예요. 이지혁은 서류를 펼쳤는데요. 자기 이름이 사업 용어 사이에 너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정보아가 말합니다. 이지혁 씨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KF 컴퍼니, 그 회사의 핵심 사업을 빼앗으려는 계획 자료예요. 사람을 빼오고 거래처를 뒤집고 기술을 가져오는 방식까지 적혀 있어요. 이 계획의 열쇠 자리에 이지혁이 들어가 있어요. 이지혁은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정리돼 있더라고요. 정보아는 울먹이면서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도망친 날 저는 첫사랑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런 판이 깔린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지혁은 그제야 결혼식이 무너진 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결혼은 애초에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결혼이었고요. 정보아는 이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어요. 근데 제 사과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이지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족한 건 사과가 아니라 시간이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이지혁은 카페를 나오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발은 자꾸 집으로 갔습니다. 이상철이 있을 곳은 집이었습니다. 이상철은 늘 집에 있었고 늘 말이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철을 봤습니다. 이상철은 조옥래의 영정 앞에서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을 보자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이상철이 왔냐 한마디만 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이지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한번 삼키고 이상철 앞에 섰습니다. 이지혁은 고개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이상철이 겪었을 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혔거든요. 이지혁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상철은 당황한 얼굴로 이지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왜 이래, 지혁아. 지금 이럴 때냐? 이지혁은 울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만났죠. 하늘건설 회장. 그 말에 이상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답이었고요. 이지혁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삼켰어요? 이상철은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상철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지혁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상철은 늘 이렇게 자기가 다 감당하려고 했거든요. 이상철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치는 건 못 보겠더라, 지혁아. 이지혁은 그 한 문장에 눈물이 더 터졌습니다. 내가 다치는 건이라는 말이 그동안 이상철이 왜 버텼는지를 설명해 줬으니까요. 이지혁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생활비를 준다고 큰 소리 치던 순간도 떠올랐고요. 아버지를 무시하던 표정도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은 스스로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상철은 이지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은 내 엄마부터 살려야지. 그 말이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자기 굴욕도 어머니의 죽음도 아내의 병도 한꺼번에 끌어안고 있었으니까요. 이지혁은 그 순간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 결심은 복수라기보다 정리에 가까웠습니다. 이지혁은 이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끝낼게요. 아버지가 더는 그런 자리에 안 가게 할게요.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은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더 현실적이라서 이지혁은 오히려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상이 안 끝나면 자기가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보하였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하늘건설에서 찾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지혁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은 알았습니다. 하늘건설 정 회장이 체면을 지키려고 한번 휘두른 칼이 이제는 여러 회사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지혁은 더 무서운 사실을 느꼈습니다. 하늘건설 정 회장은 사과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과를 하면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런 사람은 끝까지 버팁니다. 자기 방식으로 판을 뒤집으려고 하죠. 이지혁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지혁은 이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무릎 꿇게 만들지 않을게요. 이상철은 말이 없었는데요. 그 침묵이 이번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은 밖으로 나가며 마지막으로 영정을 받습니다. 조옥래의 사진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꾸짖는 눈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속으로 말했는데요. 할머니, 저 이제 도망 안 갈게요. 그 순간 병원 쪽에서도 소식이 하나 더 번졌습니다. 지은호는 아직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몸으로 장례 소식을 듣고 움직이려 했고요. 고성희는 여전히 한우진을 성재와 비교하며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집이 무너진 사람은 이지혁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지금 각자의 비밀이 한꺼번에 금이 가는 중이었거든요. 이지혁은 하늘건설 정 회장을 만나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러요. 하지만 이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순간 상대는 사과 대신 다음 협박을 꺼낼 거라는 걸요. 그래서 이지혁은 준비했습니다. 정보화가 준 자료만이 아니라 AP판에서 들리는 소문과 숫자와 관계까지요.
이지혁은 문득 자기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판의 언어를 쓰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이지혁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늘건설 정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상철이 아니라 하늘건설 정 회장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이지혁은 숨을 한번 고르고 걸었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사과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철이 삼킨 굴욕을 되돌려 놓으러 가는 길이었고요. 그 길 끝에서 누가 먼저 무너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는데요. 이지혁이 입을 여는 순간 하늘건설 정 회장이 숨겨온 체면도 같이 찢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지혁은 집을 나서기 전 이상철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이상철은 아무 말이 없었는데요. 그 무표정이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금은 조옥래 장례가 끝난 직후였고 김다정은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할까봐 더 무서워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분노를 핑계로 사람을 밀어붙이게 될까봐요. 그래도 이지혁은 발을 떼었습니다. 이상철이 대신 맞아준 굴욕을 다시 이상철에게 떠안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먼저 박성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성재는 요즘 수빈 곁을 지키느라 정신이 없었는데도 이지혁 전화를 바로 받더라고요. 성재야, 지금 한 번만 나 좀 보자. 박성재는 목소리를 낮추고 답했습니다. 장례 치른 지 얼마 됐다고 또 무슨 일이냐? 이지혁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하늘건설 정 회장,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한 번 더 무너질 뻔했어. 박성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이 평소에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어디야라고 묻자 이지혁은 짧게 장소를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오늘은 설명이 길어지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박성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박성재는 피곤해 보였는데도 눈이 또렷했습니다. 수빈이 밥도 못 먹고 있어. 근데 넌 지금 하늘건설. 이지혁은 그 말에 목이 콱 막혔습니다. 나도 알아. 지금 내가 이럴 때 아닌 거. 근데 아버지가 그 사람, 하늘건설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 박성재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도대체 왜? 박성재는 이상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자존심이 세고 남한테 부탁 같은 거 못하는 사람. 가족 앞에서는 무뚝뚝해도 밖에서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런 이상철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요. 그냥 사과했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은 정보화가 준 자료 중 일부를 박성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하늘건설 회장 딸 정보화가 준 자료야. 하늘건설 회장이 나와 정보화의 결혼을 밀어붙인 이유 중 하나래. 박성재가 종이를 훑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KF 컴퍼니 핵심 사업을 빼앗는 플랜, 인력 빼오고 거래처 흔들고 기술 끊어오는 시나리오. 박성재는 종이를 내려놓고 이지혁을 봤습니다. 너를 신랑이 아니라 회사 기밀 빼오는 열쇠로 쓴 거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속이 비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혁이 사랑했다고 믿었던 순간들, 지혁이 참고 넘겼던 어색함들, 지혁이 나만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삼킨 것들. 그게 다 누군가의 계산표 안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박성재는 이지혁이 가장 싫어하는 종류가 이런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수치로 보는 방식.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걸 들고 가서 하늘건설 회장의 사과를 받아낸다고.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과가 목적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더는 이런 꼴 안 당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 번 더 눌러봤습니다. 너 지금 감정으로 칼 휘두르면
내 엄마 병실로 돌아갈 길이 없어질 수도 있어. 이지혁은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박성재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지혁은 그래서 더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지만 정리는 선택이니까요.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보고한 내 피공급 문제 있지. 공급망 바뀐 흔적, 그거 조금만 더 잡아줘. 박성재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박성재는 하늘건설이랑 연결될 가능성 이라고 물었고 이지혁은 대답 대신 눈만 마주쳤습니다. 박성재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진짜로 판을 흔들 생각이구나. 이지혁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혁은 판을 흔들고 싶은 게 아니라 판에 눌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와 헤어진 뒤 정보아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정보아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건설에서 제 서랍을 뒤졌어요. 이지혁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래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너희 멸면 너부터 끝이라고요. 정보아는 그 문장을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정보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직 더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정보아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보아가 낮게 말합니다. 회의록 아니면 메모 같은 게 있어요. 결혼 추진했던 실무팀이 만들었던 정리 문서요. 이지혁은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결혼이 사람 일인 줄 알았는데 문서 제목으로는 그냥 프로젝트였으니까요. 그거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숨겨놨어요. 정보아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도망친 날 진짜로 첫사랑만 보고 뛰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도망이 아니라 배신이었어요. 이지혁은 정보아를 다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보아를 탓하는 순간 가장 편한 길로 빠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이지혁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당신 죄책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해줘요. 내가 나머지를 할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지혁의 마음이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이상철이 평생 했던 말이랑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하늘건설 정 회장에게 정식으로 연락을 넣었습니다. 정 회장은 예상보다 빨리 답을 줬습니다. 정 회장은 사람을 부르듯이 들어와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대답에 이지혁은 다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늘 남을 사람이 아니라 부품처럼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병원으로 잠깐 들를까 고민했습니다. 김다정이 눈을 뜨면 혹은 눈을 못 뜨면 그건 이지혁 인생의 중심을 바꿀 사건이니까요. 하지만 이지혁은 발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이 이미 혼자 버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 버팀 위에 또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늘건설 정 회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지혁은 먼저 인사부터 했습니다. 정 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정 회장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오래간만? 우린 그렇게 반가운 사이가 아니지 않나. 이지혁은 침착하게 앉았는데요. 손은 침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끼며 일부러 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저 오늘은 사과 받으러 왔습니다. 정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흘렸습니다. 정 회장이 사과? 라고 되물었는데요. 그 눈빛이 사람을 가볍게 깔아뭉개더라고요. 이지혁은 정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에게 하신 말, 그리고 하신 행동, 선 넘으셨습니다. 정 회장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정 회장은 자네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나? 라고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말 안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정 회장은 순간 입꼬리가 흔들렸습니다. 정 회장은 다른 사람이 누군지 감이 왔던 겁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얘기, 우리 딸이 입을 털었나 보군. 이지혁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는 순간 말싸움으로 끌려갈 게 뻔했으니까요. 이지혁은 대신 한 문장을 꽂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무릎 꿇은 거 저는 못 넘어갑니다. 정 회장은 의자를 살짝 뒤로 기대며 말했습니다. 정 회장이 무릎,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라고요. 정 회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의 존엄을 숫자처럼 말했습니다. 그게 정 회장이라는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폭발하면 안 됐습니다. 폭발은 정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정 회장은 상대가 흥분하는 순간 그 약점을 잡아 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과거 협력 사건을 소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셨죠. 정 회장의 눈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이지혁은 그 멈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미 회사도 알고 있었고 미비에서 넘어간 거 맞습니다. 근데 회장님은 그걸 무기로 쓰셨죠. 정 회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 약점이 있으면 잡히는 거고. 이지혁은 속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정 회장은 자기가 한 짓을 원리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정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제 아버지에게 그리고 저에게.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 회장이 체면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정보아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였습니다. 정 회장은 체면이 사람보다 위였습니다. 이지혁은 그때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체면이 KF 컴퍼니 문제로 흔들려도요. 정 회장의 손이 아주 작게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정 회장이 KF 컴퍼니? 라고 말했는데요. 정 회장은 처음으로 모르는 척하는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모르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업계는 모르는 척을 안 해요. 정 회장은 웃음을 거뒀습니다. 정 회장은 이지혁을 똑바로 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어디까지 알고 있나? 이지혁은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거래의 언어였습니다. 이지혁은 정보아가 준 자료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는 순간 돌아갈 다리가 끊길 수 있으니까요. 이지혁은 종이를 꺼내지 않고도 말했습니다. KF 컴퍼니 건, 결혼 건, 그리고 공급망 건. 다 따로인 것 같죠? 근데 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정 회장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꺼내봐. 없으면 입 조심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지혁은 확신했습니다. 정 회장은 사과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 사과해야 하는 상황을 끝까지 피할 사람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지혁은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증거를 꺼내면요. 회장님은 사과가 아니라 폭락부터 걱정하실 겁니다. 정 회장은 그제야 얼굴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정 회장은 사람을 겁주던 표정에서 처음으로 계산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변화가 오히려 서늘했습니다. 사람이 사과할 때가 아니라 숫자를 계산할 때만 진짜 얼굴이 나오니까요. 정 회장은 잠깐 웃는 척을 했습니다. 너 아버지 닮았구나.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너도 결국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였죠. 이지혁은 그 경고를 받아먹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오히려 그 말을 잡고 정 회장에게 되돌려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는 못 참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는 걸로 끝낼 생각이셨다면 회장님 계산이 틀렸습니다. 정 회장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니? 이지혁은 대답을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이면 회장님이 먼저 하셨죠. 정 회장은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그럼 해봐. 어디 한번. 그 해봐는요, 사람을 끝장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자신감을 깨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철은 앞으로도 계속 대신 맞게 될 테니까요. 이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안에 답 주십시오. 사과를 할지 아니면 전쟁을 할지. 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더 무서웠습니다. 정 회장은 지금도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지혁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정보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보아는 숨이 가빴습니다. 아빠가 지금 저를 찾고 있어요. 집에서 다 뒤지고 있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손이 굳었습니다. 정 회장이 말로만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지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사냥이 되니까요. 이지혁은 정보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문서 안전한 데로 옮겨요. 그리고 혼자 움직이지 말아요. 정보아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왜 또 누가 다쳐야 해요? 이지혁은 그 질문에 한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질문은 정답이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이지혁은 대신 현실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시작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끝내느냐가 중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지혁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다정의 병실 앞에서 이상철이 또 혼자 서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지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 회장을 상대로 판을 흔들겠다고 해놓고요. 정작 지킬 사람 얼굴을 마주하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병실 앞에서 이상철은 정말로 서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김다정이 있는 쪽을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다가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지혁이 아버지라고 했는데요. 이상철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다정이 아직이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상철에게 지금 세상은 사과도 협박도 아니고 그냥 김다정의 숨이었으니까요. 이지혁은 이상철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그 사람 만났어요. 이상철의 어깨가 아주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상철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 이지혁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기 안에서도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지혁은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복수하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사과를 받으려면 저도 더러워져야 하더라고요.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지혁을 봤습니다. 이상철의 눈빛은 화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지혁이 다칠까봐. 이지혁이 본인처럼 혼자 삼키는 사람이 될까봐. 이상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 같은 애를 먹는 걸로 사는 사람이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히기 전에 끝낼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안에서 알람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갔고 이상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전쟁은 정 회장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시간과 하는 거였고요. 그 시간 앞에서 사과도 체면도 전부 사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상철이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상철은 늘 가족의 시간을 사기 위해 자기 존엄을 팔았던 거였습니다. 이지혁은 그걸 이제야 알아버렸습니다. 알아버린 사람은요, 다시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병실 앞에서 이지혁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정보아였습니다. 정보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서 제가 옮기다가 들켰어요.
아빠 사람이 따라왔어요. 이 지역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정 회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상철을 한번 봤습니다. 이상철은 병실 문만 보고 있었고 이 지역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네. 이 지역은 전화기 너머로 정보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위치 보내요. 내가 그리로 갈게요. 정보아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너무 무서워요. 이 지역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무서움에 져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또 무릎 꿇어야 해요. 이 지역은 전화를 끊고 달렸습니다. 그 순간 이 지역은 확신했습니다. 정 회장이 원하는 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정 회장이 원하는 건 기억의 삭제였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상철이 더는 혼자 삼키지 않아도 되는 집. 그 집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 지역은 오늘 진짜로 판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정보아가 보내온 위치를 확인하자마자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아졌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분노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정확히 보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뛰면서도 계속 이상철을 떠올렸습니다. 이상철이 세상은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했던 말이요. 그 말이 겁주는 말이 아니라 이상철이 살아남기 위해 배운 방식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정보아는 골목 끝 작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고요. 정보아는 이 지역을 보자마자 울컥했는데도 끝까지 무너지진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먼저 숨부터 골랐습니다. 이 지역이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정보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아빠 사람이 바로 뒤까지 왔었어요. 이 지역은 정보아에게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정보아는 손에서 서류를 놓는 순간 자신이 아버지와 완전히 갈라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보아는 그게 무서우면서도 이상하게 홀가분한 표정이었고요. 이 지역은 정보아를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이 입조심이라는 말로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신했으니까요. 이 지역은 정보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정보아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망친 그날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역 씨 아버지까지 무릎을 꿇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이 지역은 그 말을 듣고도 정보아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탓을 하면 편해지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편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지역은 정보아를 안전한 곳에 두고 곧바로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정보아 씨랑 같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상철은 한참 침묵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다치지 마라, 절대로. 그 한마디가 이 지역의 목을 꽉 잡았습니다. 이상철은 여전히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은 알겠더라고요. 이상철이 무릎을 꿇은 이유는 사과가 아니라 시간을 사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이 지역은 그날 밤 정 회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과하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최대한 차갑게, 최대한 짧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 제가 드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정 회장은 웃는 척을 했습니다. 또 협박이냐? 이 지역은 대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협박은 회장님이 먼저 하셨고요. 저는 정리하러 왔습니다. 이 지역은 먼저 조건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과 행동,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정 회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체면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지역이 끊었습니다.
회장님 체면은 KF 컴퍼니 문서로 이미 금이 갔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있지? 이지혁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을 더했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밤에 다시 움직이시면 전 KF 컴퍼니 관련 이슈를 언론과 SNS에 공개할 겁니다. 정 회장은 그제야 조용해졌습니다. 정 회장이 조용해졌다는 건 겁을 먹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 회장은 사람 앞에서 사과하는 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 숫자가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지혁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제 아버지를 다시 건드리시면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정리하지 않습니다. 정 회장은 한참 뒤에 낮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만나지? 그 말이 나왔을 때 이지혁은 이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쾌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사과가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약속 장소에는 이상철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상철은 끝까지 안 나오려고 했는데요. 이지혁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혼자 삼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같이 있어주세요. 이상철은 결국 나왔습니다. 이상철이 등장하는 순간 정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 회장은 이상철을 보자마자 예전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 눈빛이 딱 3초 정도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지혁을 봤고요. 이지혁이 들고 있는 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판을 뒤집는 칼날이라는 걸 정 회장도 느꼈던 겁니다. 정 회장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내가 감정이 좀 과했습니다. 제가 지혁 씨 아버님에게 무례했지요. 사과하겠습니다. 그 사과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실을 줄이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철의 얼굴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이상철이 원했던 게 품격 있는 사과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약속이었으니까요. 이지혁은 정 회장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 과거 사건은요, 회장님이 다시 입에 올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합의가 아닙니다. 정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정보아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보아는 정 회장을 똑바로 보면서도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빠는 체면을 지키려고 사람을 망가뜨렸어요. 그 결혼이 내 결혼이 아니라 회사 일이었다면 더더욱 사과해야 해요. 정 회장은 정보아를 쏘아봤습니다. 너도 입 조심해라고 정 회장이 말하려는 순간 이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보아 씨는 회장님 소유가 아닙니다. 정보아는 이상철과 이지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시작한 혼란인데 아버님께서 대신 맞았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지혁은 그 사과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사과는 받았는데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상철은 한참을 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이상철에게는 이제 됐다가 이제 살자라는 뜻이었고요. 하지만 이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사과했지만 마음으로 꺾인 건 아니었습니다. 정 회장은 사과를 한 사람이 아니라 사과를 당한 사람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돌아서는 순간에도 완전히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이상철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혼자 삼키지 마세요. 제가 같이 삼킬게요. 그 말에 이상철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그 작은 끄덕임이 더 큰 사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다정의 상태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지혁은 핸드폰을 쥔 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오늘 사과 하나 받았다고 세상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상철이 무릎을 꿇어야 했던 그 시대는 끝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끝을 이지혁이 만들 차례라는 것.